우리가 2학기 중간고사에서 화학결합부터 시작해서 공유결합의 끝판체인 분자구조까지가 시험범위에 해당되거든. 물론 조금 빠른 친구들은 동적 평형까지 나올 수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전자야. 전자. 이 단원에서 전자가 굉장히 중요했지. 우리는 양자수를 통해서 전자를 어디에 있다라고 구분될 것 같고, 그들의 전자적인 배치에 따라서 주기성도 같단 말이야. 이 단원은 전자가 어떻게 화학결합에 관여하는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제목은 거창하지만 결국 뭐냐, 화학결합에 누가 관여한다는 걸 지금부터 증거로 삼는 거냐면, 전자가 관여하는 증거를 지금부터 이걸 찾는 거예요. 전기분. 알았죠? 그러면 전기분해를 하는데 잘 들으세요. 분해란 화학결합을 한 화합물을 화학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원소로. 자, 화학결합은 화학식 안에 대문자가 2개 이상 있고요. 원소는 하나 있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원소로 뭐 나누는 걸 분해라고 합니다. 분해. 우리는 뭐를 통해서 얘를 분해할 거냐면 전기를 통해서 분해를 할 거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전기 분해했을 때 여기에 쓰여있던 말처럼 얘를 전기 분해하고 얘를 전기 분해했을 때 얘들이 발생한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거든. 지금은 이 정도로 생각하자. 우리가 이제 화학결합을 들어가기 전에 얘들부터 구분해서 알아. 지금 원소는 위에서 말하는 물질이 아니야, 얘들아. 이게 동공이이오야. 여기서 말하는 원소는 성분이야, 성분. 다시 말해서 H2O, 이 속에는 원소가 몇 종류 있어? 2종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물질이 아니라고. 그럼 이 원소를 우리는 2개로 나눌 거라고.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로 나눌 거야. 주기율표상에서 본다면 얘는 1족부터 시작해서 13족까지라고 넉넉하게 생각하자. 13족의 중소는 금속이 아니거든. 준금속이거든. 또 예외적으로 1족의 수소는 또 금속이 아니거든. 하지만 금속 원소들은 일반적으로 전자를 읽기 쉽죠. 이렇게 되는 애들, 양이온화 되는 애들, 이 단어에서 배웠던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방학 동안에 배웠던 산화 잘 되는 물질들, 이렇게 생각하자. 비금속은 14족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18족 원소까지인데 화학결합은 18족에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금속이지만 얘는 볼 일이 거의 없고, 우리는 화학결합 단원에서는 전자를 얻어 음이온화되는 애들을 우리는 비금속이라고 하자. 그럼 이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렇게 보자. 이런 원소가 물질이 되잖아? 그러면 화학식이 어떤 식으로 써지느냐? 이거는 이제 원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전기분해했을 때 원소. 대문자 한 개거든? 원소니까 한 개잖아. 근데 이런 형태로 써져. M. 이렇게. 아무것도 밑에 천자 없이. 그럼 봐봐. 누가 금속일까? NA야. 저렇게 보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애들, 아래 천자로. 그럼 이런 말을 하겠지? 아래 천자 아무것도 없는 애들은 다 금속이니까, 너 18족에 해당된 이런 애들 있지? 이런 애들 있지? 이런 애들 있지? 이런 애들은 비금속이면서 아래 천자 아무것도 없잖아. 다행히도, 전만당해도 화학결합에서 이들이 출현을 안 한다는 얘기지. 왜? 얘들은 화학결합하기 어려운 안정한 기체이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저런 애들이 대부분 금속이다. 그 다음에 비금속들은
물질이 되잖아. 전기 분해해가지고 물질이 돼버리면 원소가 되었을 때 물론 대문제가 하나지. 이런 형태로 존재한다. 이원자 형태로. 그 봐라. 이원자, 이원자, 이원자. 이런 애들이 바로 비금속 물질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죠? 참고로 1번부터 20번 사이에 X2 형태 두고 있어요. H2, N2, O2, F2 이런 것들. 전기분해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애가 얘하고 얘, 이 세 개. 이 세 개가 전기분해에서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알았죠? 물론 Cl2나 O2는 음전하를 띠는 음이온이니까 다 양극에서 나오겠지만 얘만 유일하게, 알았어요? 얘만 유일하게 음극에서 발생을 해요. 비금속 중에 예외인 일조원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극에서 만약에 X2 형태의 어떤 물질이 나왔다? 100% 수소입니다. 100% 수소. 알았죠? 100% 수소예요. 저 수소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힌트를 줄 거예요. 자, 화물을 전기 분해를 했을 때 원소로 나온다는 이게 왜 전자가 관여하는 증거일까요? 전기는 음극과 양극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랬을 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건 중학교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이런 걸 건전지라 하고 좀 더 유식하게 말하면 전원장치라고 불러요. 이때 전자는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도선을 따라 전자가 이동을 해줘서 이쪽으로 전자가 들어가만 준다면 전류는 흘러요. 근데 이 도선이 딱 끊어져 봐요. 그럼 전자가 안 움직이죠. 그죠? 이 상태에서 이쪽은 음이온이 가서, 전자가 하나 많은 음이온이 끌려가서 인력에 의해서 끌려가겠죠? 전자를 주워버리고, 이쪽은 양이온이 가서 전자를 소비시켜 준다면 끊어진 도선의 전자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인문학적인 경상계열 애들 있죠. 경제학과 애들이 인문학, 자연계열 문학을 되게 잘 이해를 하거든요. 돈이 그런 겁니까요? 돈은 각자가 다 들고 있잖아요. 근데 돈이 움직이면 뭐가 산다고 그래요? 경제가 산다고 하죠. 그죠? 제품을 지급하고 제품을 가지고 돈을 지급하고 제품을 가져가고 이런 유통의 관계가 성립하는 게 전류가 흐르는 거랑 똑같아요. 원리가. 알았죠? 끊어져 있는데도 돈에 의해서 사람들이 경제적 관계를 맺고 산다는 거죠. 사회라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도선이 이어져 있다면 전기 흐르지만 끊어졌는데도 이렇게 도선에 전류가 흐른다는 건 뭔가 전자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걸 전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끊어진 도선에 전압이 발생하게끔 만드는 게 전기분해입니다. 알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딱 두 가지만 배우거든요. 전자가 관여하는 증거의 화학결합에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만 배울 거예요. 자, 지금 처음 들어오는 친구들은 잘 보세요. 이거 통합과학 시간을 했지만 원소적으로 본다면 금속 원소와요. 비금속 원소가 전자에 의해서 결합을 한 것들을 뭐라 부르냐? 이온결합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 이온결합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분명히 얘들이 뭘로 변한다? 이온으로 변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속은 양이온으로 변하고 비금속은 음이온으로 변해서 결합을 하겠지? 그러면 이온 결합은 100%보다 화합물이다. 미리 알고 가세요. 얘들은 원소가 있을 수가 없어요. 100% 화합물이다. 그러면 비금속과 비금속이 전자에 의해서 결합을 한 것들을 우리는 공유결합을 하거든요. 근데 공유결합은요, 화합물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이거 같은 원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전기분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구밖에 쓸 수 없다. 얘를 쓰듯이 얘밖에 쓸 수가 없어요. 전기분해를 해야 되니까. 맞지? 그럼 왜 여기에 얘들은 안 나오느냐? 봐. 금속과 금속의 결합이 있단 말이야. 이런 걸 금속결합이라 하거든. 근데 금속결합은 전기 분해해서 나올 수가 없거든요. 왜? 얘는 자기 자신하고밖에 결합 안 해. 그냥 원소예요. 얘를 어떻게 전기분해합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이 나오는데 둘을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봐요. 음극은 양이온이 움직이겠죠? 얘는 양이온이 얘잖아요. 이 금속이 나온다는 거죠. 금속이 어떤 형태냐고? 이런 형태가 금속. 얘가 원소가 나온다는 거죠. 양극은요. 얘가 나오겠죠. 비금속 형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공유결합에서 음극에 나오는 애는 얘밖에 없다는 거죠. 수소. 여기는 맨날 여러분들이 봐도 수소만 나와요. 음극, 수소만. 여기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물의 전기분해만 배우니까 O2가 나오겠죠. 여기다. 알았어요? 이런 것만 잘 보시라고. 그래서 보세요. H2는 XO2, X2. 이거 공유결합입니다. 100%. 근데요, 얘는요. 금속이 나오네? 이온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업 시작하면서 알아야 될 건 화학식 안에 금속이 포함되어 있으면 분자가 아니다라고 알았어요. 알았습니까? 화학식 안에 금속이 포함되어 있으면 분자가 아닙니다. 분자란 공유결합을 해야 되거든요. 알았죠? 그런 걸 보여줍니다. 지금 전반적인 거 여러분들이 꼭 적어놓고 영상을 보시면서 알겠죠? 꼼꼼히 챙겨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전기분해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봤듯이 기본적으로 박스가 알려주는 정보가 뭡니까? 이제 보겠습니다. 전기분해를 하려면 화합물을 갖고 해야 된다. 그때 모두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공유결합 물질, 소위 말하는 분자는 양극이든 음극이든 다 X2 형태의 화학식 기호로 나오게 되는데 음극에서 나오는 100% 수소밖에 없다. 알았어요? 수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을 전기분해해봐서 여러분들 알겠지만 아레니우스산 배웠죠, 여러분들? 기억나요? 아레니우스산? 공통적으로 뭘 갖고 있어요? 공통으로 뭘 갖고 있죠? 아레니우스산은? 신맛을 띠는 거. 아, 여기는 나한테 안 배운 애들이구나. 오늘 처음 들어온 애들이죠? 방학병 수업 안 되는 애들이에요. 맞죠? 아니, 수소이온을 공통으로 갖고 있잖아요. 하나는 거 아니라. 알겠어요? 그럼 수소이온을 공통으로 갖고 있으면 걔를 전기분해하면 음극으로 누가 오겠어요? 수소이온이 오겠죠? 니들 아레니우스산은 분자라고 했잖아요. 제가 금속이 없다고. 응? 왜? 양이온으로 수소이온이 있으면 음이온으로는 비금속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형태들이 얘들이 음극에 수소가 발생하는 애들이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밖에 안 배워. 이 3단원은 물밖에. 알았어? 그러면 염화나트륨은 어떠냐? 염화나트륨. 금속이기 때문에 이것이 양이온이란 말입니다. 양이온이가. 얘가 음극에 가서 나트륨이 나와요.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몰수비가 왜 1대2냐는 밑에서 배웁니다. 왜 1대2가 나오는지. 알았니? 이거를 한꺼번에 다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만 지켜보십시오. 자, 밑에 자를 보세요. 물의 전기분해. 자, 물은 비전의 질이에요. 자, 물은 이온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녀석들아, 여태까지 배웠잖아. 어디서 배웠어? 물의 이온급상수에서 배웠잖아. 중성인 물에도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존재한다. 25도씨에서 각각 몇 몰 정도씩 존재해. 물속에. 한 놈씩 나와. 오락기에 오락 하는 데서 가보면 위에 이렇게 뭐 매달아놨구만. 그리고 막
힘 좋은 애들이 가서 막 헤비고 막 이러더만 내가 거기 매달리고 싶어 머리? 응? 뭐 강호동이나 누가 와서 한번 때리게 하고 싶 이런 씨. 야, 왜 다 까먹어? 니네 중성은 pH가 얼마라고 배웠어? 7은 몰롱도로 얼마야? 그래도 그만큼 있다니까. 중성인 물속에는 너무 미량이라 전류가 통하는데 우리가 못 느낀다는 거야. 야, 지금도 니네 몸에 전류가 흐르는데 느끼냐? 니네 몸에도 생체 전류가 흘러. 야, 내 소리 들리지? 지금 목소리. 그거 다 전류로 이동하는 거야. 배웠잖아. 나트륨, 칼륨 펌프 이런 거. 그러니까 전류 흐르는 거라고. 니네 지금 다 그렇다고. 지금 샤프 만지고 막 그러고 있죠? 자네 지금 샤프를 만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안 느끼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느끼죠? 다 저게 전류가 흘러서 느끼는 거라고. 근데 막, 너무 많이 흘러, 그리고 쓰러지는 이런 사람 없잖아. 미량이라고, 미량. 그래서 이 도선에 전류를 흐를 만큼의 힘이 없다고, 전압이 없다고. 그래서 얘를 넣어준다고. 니네,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거든.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전해질을 넣어야만이, 이게 전해질이라는 거야. 얘를 넣어야만이 중성의 물에 임시방편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황산 나트륨을 집어넣으면 나트륨 이온은 무조건 무슨 극으로 가겠어? 음극으로 간단 말이야.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 물에는 느껴지지는 않지만 수소이온이 있다고. 그럼 그 미량의 수소이온도 간단 말이야. 음극으로 갔더니 옆에 나트륨이 있는 거야. 얘는 내가 이기거든. 다시 말하자. 양이온이 음극으로 가면 전자를 어떻게 되겠냐? 받겠지. 자, 어려운 말 쓴다. 니들은 수업을 했던 친구들이니까. 응? 뒤에 수업을 안 들은 친구들 이 얘기는 접어. 그냥 훅 넘어가. 하지만 수업을 들은 친구 잘 들어. 양이온은 산화수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0이야. 이 영상을 보는 애들이나 니들이랑 똑같네. 그치? 내가 원하던 거잖아. 나한테 배웠는데 처음 한 애들이랑 똑같은 거. 산화수 배웠잖아. 이온은 전하를 띠는 애들 아니야. 그치? Cl-1값. 걔 산화수 얼마야?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지. 우리끼리 약속했지. 그럼 양이온은 플러스 A라고 뛸 거 아니냐? 그게 산화수라고. 그런데 잘 들어. H는 H 플러스 이온이 H2로 되면 H2는 산화수가 얼마야? 0. 그럼 환원되는 거잖아. 플러스가 0으로. 이해 갔어? 양이온이 전자를 어떻게 해야 0이 하다야. 그게 환원이라고. 지금 음극은 환원이 일어난다고. 지금 이 상태에서 나트륨이온과 수소이온이 동시에 와. 응? 1대1로 오는데 수소이온이 보니까 나트륨이온은 이기거든. 얘가 환원이 더 잘 되는 놈이야. 그러면 나트륨이온을 제껴놓고 수소이온이 발생한다. 더 깊은 얘기를 들어보자. 솔직히 나트륨 이온수가 훨씬 많잖아. 수소이온은 미량이고. 그럼 나트륨이 발생을 해. 근데 니네 알칼리 금속 배웠지? 물하고 쉽게 반응한다고. 그렇잖아. 물에 집어넣으면 자사생이잖아. 폭발한다고 수기체가 발생해서. 그래서 나트륨이 발생을 하지만 다시 나트륨 이온으로 돌아가.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너희들 전해질을 넣어주더라도 음극에 가서 이 이온 대신 수소가 발생하는 금속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음극에 가서 수소를 발생시키는 금속 양이온이 누구냐? 이런 애들이야.
얘가 포함된 전해질을 넣어야 돼, 무조건. 알았어? 이거 외우지 마. 이런 전해질이 들어가야 물에 전류가 흘러서 음극에서 수소가 나올 수 있다고. 그 다음에 황산은 어디로 가겠냐? 황산은 양극으로 가겠지. 근데 물을 전기분해하면 누가 나와야 돼? 산소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양극에서 얘가 발생해야 되잖아. 문제는 말이다. 이 O2가 누가 변해서 되는 건 줄 알아? 얘가 변해서 돼. 너네 물속에는 수소하고 수산화이온이 있다고 했잖아. 근데 그 수산화이온이 전자를 잃어버리고 O2 기체로 변한다고. 알겠냐? 그래서 OH-가 전자를 버리고 산화를 더 잘 되려면 양극은 어떤 이온이 가면 되냐면 보통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조합한 놈만 전해질로 쓸 수 있어, 사실. 내 말 들어봐. 물을 전기분해하는데 NaOH를 넣었어. 가능해? 불가능해? NaOH. 양이온에 Na 있어, 없어? 있지. 음이온 쪽에 수산화이온 있어, 없어? 있지. 가능하다고. 근데 내가 NaCl을 넣었어. 전해질로. 그러면 안 돼. Cl은 수산화이온과 Cl-가 붙으면 Cl이 먼저 산화돼. Cl은 안 돼. 여기 있는 애들 갖고 조합하는 거야. 그래서 봐라. 황산나트륨 그러면 얘랑 조합이니까 가능해. 알겠어? 근데 이런 건 조심해야 되더라. 얘하고 얘가 만나면 앙금이야. 물에 이온화가 안 된다고 앙금이라고. 니네 침전물 배웠지, 중학교 때 침전 반응. 얘는 참고로 알고 있으라고. 그냥 박사가. 알겠니? 황산탄산이랑 만나면 이거 앙금이야. 이렇게 만나도 앙금, 이렇게 만나도 앙금. 물에 녹지 않는다고. 불용성 0이라고. 박하사탕. 그치? 황산탄산이니까 박하사탕. 무슨 색깔이야? 박하사탕 못 먹어봤지? 니네 힘들어서. 그치? 흰색이지? 흰색 앙금이야 되더라. 알았어? 얘들 빼고, 그러니까 칼슘 황산, 칼슘 탄산, 얘들 빼고 나머지들을 조합하면 이 전해질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건 화투 개념이지만 그냥 저런 것들이 전해질로 쓰는구나 라고 생각해줘. 알았지? 그렇게 하면 자, 음극에서는 누가 발생한다고? 수소가. 양극에서는 산소가 발생한다더라. 이런 얘기야. 자, 이게 진짜 식은 아니거든. 원래 진짜 식은 물 분자가 가능한 건데 들어봐. 얘가 가겠지, 수소이온이. 얘가 가겠지. 맞지? 자, 얘가 전자를 하나 받아서 누가 돼? 근데 얘가 물질은 아니잖아. 얘 물질이 되려면 어때야 돼? 이게 돼야지. 이게 가능하겠지. 이게 얘 식이야, 진짜. 그럼 봐라. 얘는 산화수가 플러스 1에서 얘는 뭐가 되냐? 환원되었다라는 거야. 다시 음극은 뭐가 일어난다고? 환원이 일어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양극은 얘가 가서 얘가 되면서 전자를 두 개 잃어. 근데 이거 물질 아니잖아. 이렇게 되려면 얘 몇 개 반응해야 돼? 얘 몇 개 잃어버려. 니네 산화환원에서 주고받는 전자수 어때야 된다 그랬어? 같아야 된다겠지. 그럼 4개로 맞춰봐. 그럼 얘를 4개로 맞춰봐. 그럼 얘가 몇 개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몇 개 나와? 2대1이야. 그래서 알았니? 주고받는 전자수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2대1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도 2대1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복잡한 식이 나오냐? 안 나오지. 지금까지 한 건 안 나와, 시험에. 얘를 진짜 외워야지. 이거 하나만 지금 적어놓더니 암기하든지 해. 수소는 무슨 극에서 나온다? 마이너스라는 뜻이야, 수만. 산소는 무슨 극에서 나온다?
사자성어처럼 외우라고. 알았지? 자, 수소기체는 스스로 잘 타. 가연성 기체라고 해요. 가연성. 산소기체는 남 타는 거 좋아져. 조연성 기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꽃을 갖다 대면 수소는 퍽 혹은 펑 하고 반응해요. 타는 거지. 타면 뭐가 될까? 수증기, 물이나 수증기, 연소가 되니까. 그 다음에 산소는 깜부기 불이라 해가지고 여러분 성냥불 탁 켜고 K 이거 할 때 말고 K 이거 알지? K 탁 불 붙이고 끄면 껌뻑껌뻑껌뻑해서 성냥이 타들어가잖아. 근데 흰색 지가 남고 그게 깜부기 불이라고 하거든. 그 불을 갖다 대면 그 불이 산소에서 같이 확 타올라. 남 타는 거 도와주는 조연성 기체다. 자, 수소는 부피가 얼마로? 2로. 산소는 1로. 이거 사자성어처럼 외워. 수마산불, 수가산조, 수폭산화, 수이산이 외워버려. 알았지? 이렇게 시험에 나와. 그래서 니네 수이산이를 볼 때도 요 공간을 보는 거야, 얘들아. 공간. 어디가 이겠어? 얘가 2고 얘가 1이겠지. 그 수마산불이 수이산이고. 알았지? 요거만 알아도 그 얘는 전해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고 물을 전기분해할 때. 알았어? 그럼 결국 여러분들은 여기도 얘가 나오고 여기도 얘가 나오므로 그냥 이건 물이겠다라고 알아야 돼. 왜? 금속이 안 나왔잖아. 어디서? 이용결합 물질이 아니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NaCl은 어떻게 분해할까? 잘 봐. NaCl을 이렇게 만드는 걸 뭐라고 하는 얘들아? 이거 뭐 만들었다고 하는 게 이거? 이거 뭐 만들었다고 하는 거야? 뭐라는 거야? 죽됐다. 일어나? 뭐라고 그래? 화학 용어에서. 공기가 이상한 거야. 야, 얘들아, 이거 몇 개야? 이거 알아? 있네. 이거 뭐라고 그러냐? 아는 대로 얘기해봐. 이거 답을 적어야 니네 목숨이 살아. 뭐라고 얘기할래? 녹았다. 그지? 그래서 되는 거야. 고체가 이렇게 됐으니까 녹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용융됐다. 굉장히 고급진 말을 했어요. 이 친구는 거의 뭐 있어 보이는 친구죠. 또 다른 말로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니네가 용융된 염화나트륨 이러면 물에 녹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봐요.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소금도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으로 되어 있고요. 용융액 염화나트륨 속에도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은 물리적 변화예요. 얘가 이로 가면서 이온화된 게 아니라고요. 원래 이온으로 있는데 누구 사이가 더 가깝다? 얘가 더 가까운 거예요. 근데 열을 받아서 얘가 액화된 거죠. 액체화된 거라고요. 액화는 기체에서 액체되는 게 액화잖아요. 사실은 액체화된 거라고요. 지금. 그러면 이 이온들이 좀 자유롭겠죠. 이거를 전기분해하는 거예요. 얘를 전기분해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봐. 야, Cl2는 전자가 몇 개 움직였을까? Cl 하나가 마이너스 1가잖아. Cl2가 되려면 전자 몇 개 움직여야 돼? 2개 움직이지. 주고받는 전자수 같아야 된다며. 내 말 들어? 내가 왜 마지막 단어부터 하고 들어왔는지 잘 들어. 이거 화학. 얘 이 반응 산화환원이 아니야.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야. 야, 여기 시험 다 봤다는 놈. 야, 이거 산화환원이 아니야.
딴 건 다 까먹어도 선생님이 야 이렇게 보면 이거 쉽다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 기억을 해야지. 내가 얘기했잖아. 화학 방식에 호돈수 있으면 무조건 산화하는데요. 기억 안 나? 얘 산화수 얼마야? 0이지. 얘 산화수 0이고 그럼 얘는 플러스 1에서 0으로 커졌어 줄었어? 줄었으니까 뭐야? 허건이잖아. 얘는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산화됐지. 그럼 들어봐. CL-하나가 0으로 됐으면 전자 하나를 옮긴 건데 이거 2라고 써있잖아. 이거란 말이야 사실은. 맞지? 그럼 전자 몇 개 움직인 거야? 2개. 그럼 얘들도 몇 개 움직여야 돼? 2개의 전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앞에 뭐가 붙어야 돼? 이거 붙어야지 이렇게. 결국은 봐라. 음극에서 양극에서 그때 얘들은 이렇게 나온 거야. 2대1로 나오는 거야. 2대1로. 알았냐? 그러면 이거 한번 물어볼게. 얘 전기분해하면 몇 대 몇 나오겠냐? 야, 넌 아직도 피곤함이 안 가신 거야? 이틀 전, 3일 전에 밤새는 거? 푹 자라고 했지 내가. 또 그렇다고 또 의기소침해갖고 아래 내려다보지 말고 거기 빠딱빠딱 들으라고. 야, 얘 전기분해하면 몇 대 몇으로 나오겠냐고. 1대1이지 마. 마그네슘 하나는 이거 아니야 이거? 2가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1가짜리가 몇 개 있고 2개 있고 그럼 2개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2개가 전자를 잃어버리면 CL2가 되려면 전자 2개 잃었잖아. 그리고 혼자 다 받는다니까 마그네슘이. 그래서 봐라. 얘가 마그네슘이 되려면 음극에서 전자를 2개 받아야 되는데 CL은 이미 이런 형태 물질이 되려면 2가 돼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전자를 2개를 줘. 1대1 끝났어. 1대1이야 얘가. 알았냐? 주고받는 전자수가 똑같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라고 지금. 분위기 안 좋다. 응? 여기가 이렇게 수업을 들어도 틀리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거든. 수마산골, 수가산조, 수폭산호, 수인산열만 하면 그냥 틀리거든. 자, 이온결합도 또 볼게. 이온결합의 원리는, 자, 이제 금속원소 입장에서 보면, 금속이 유일하게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이거야. 금속은 자기 자신하고밖에 결합을 못하는데, 양이온화가 되어서 비금속 음이온과 같이 화학결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온결합이야. 이때 중요한 건 얘들의 원리야. 얘들은 금속 원소든 비금속 원소든 모든 원소의 전자 배치가 이해를 따라야 돼. 이게 가장 포괄적인 말이야. 얘를 따라간다는 거야. 안정한 전자 배치. 그럼 누구냐? 우리가 배운 애들 중에는 얘나 얘인데 얘들 둘의 공통점 최외곽 껍질 전자가 몇 개? 얘를 따른다. 얘는 몇 개냐? 2개밖에 안 되잖아. 얘는 2개야. 그래서 얘를 따른 애는 대표적으로 니들한테 볼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어. 물론 얘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런데 여기서 10번 네온을 따라가는 애들을 보면 일단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아르곤
니들 2단에서 그렇지. 세트 1이라고 그랬다고. 세트 1. 10번 네온을 따라가는 애들. 그 다음에 18번 아르곤을 따라가는 애들은 뭐 염소, 그 다음에 칼륨, 칼슘 이런 애들 세트 2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온 결합이 일어나는데 전자가 관여하더라는 거야. 근데 그 전자가 왜 관여하나 봤다고. 봐봐 니들. 우리는 지금 화합물을 보는 거야. 니들 화합물 산화수 합 얼마여야 돼? 화합물은 무조건 산화수 합이 0 나와야 돼. 그러니까 화합물이라는 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일어나는데 산화수 합이 0이 되려면 양이온이 잃어버린 전자수나 음이온이 받은 전자수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하는 거지. 사실 생각을 해보자니 지금 이 나트륨 원자 같은 경우도 전자 하나를 잃고 이렇게 뭐가 되었어? 지금 이 상태가 나트륨 이온이라는데 얘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 얘들아. 니들한테 이렇게 표현한다. 실제로 대괄호를 치고 플러스를 쓴다. 이거 이온이라는 뜻이야. 근데 염소는 대괄호를 치고 마이너스로 표현해. 알았니? 그러면 얘는 어딘가에 전자를 잃어버리고 왔고 얘는 어딘가에 전자를 받아서 둘이 결합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패턴이야. 근데 우리가 이온 결합을 설명할 때는 책 속에서도 얘가 잃은 전자를 얘가 가져갔다고 표현해. 그러니까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일어난 거. 알았니? 이걸 확인하는 게 전기분해고. 알았지? 이런 게 화학결합. 그러니까 화학결합에는 뭐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한다. 알았어? 오늘 소영이 너의 역할이 뭔지 알지? 수업은 뒷전이야. 챙겨. 그러면 너도 연대 책임이다. 결국은 말이다. 시험 문제에 그러면 이것들을 물어보는 게 뭘 많이 물어보냐? 얘를 진짜 많이 물어봐. 이거 기본 문제야. 봐라. 얘를 나트륨 이온 안 하고 이렇게 쓴다고. A 플러스. 그리고 나서 얘를 물어요. A를. A 플러스를 통해서 A를 물어본다고. A는 몇 쪽이 우선이야? 그래. 3쪽이 우선. 몇 쪽? 전자를 이뤄서 이렇게 됐으니까 저거라고 지금. 얘는 안 물어봐. 왜? 음이온은 껍질이 안 변하거든. 얘는 몇 쪽이? 자, 얘를 내가 B라고 할게. B 마이너스. 그럼 B는 몇 쪽이냐? 3쪽이. 몇 쪽?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A와 B는 같은 축이냐 아니냐? 맞잖아. 그런 거는 뭐 시험. 이온 결합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 알았지? 이온이 되기 전. 그래서 금속들은 전자를 잃기 때문에 껍질이 사라지거든. 그지? 그래서 걔가 몇 쪽이었느냐 묻는 것이 제일 많이 나온다. 그럼 이거 한번 봐봐야 돼. 내가 이렇게 썼으면 얘는 세트 1이라는 거. 껍질이 2개잖아. 그럼 다 찼으면 이건 10번 네온을 따른 애야. 이 원소 A가 있고 이렇게 되면 B다. 맞지? A와 B는 같은 주기다 아니다? 아니다. 얘는 몇 주기? 3주기. 얘는 2주기라고. 그래서 얘는 NA이고 얘는 누구야? 플로그. 둘 다 세트 1이거든. 근데 얘는 2주기인데 전자 하나 받아내고 얘는 3주기인데 전자 하나 이뤄내기 때문에 얘는 같은 주기가 아니야. 이런 문제가 나와. 이해 갔니? 오케이? 그래서 봐. 결국은 이온 결합의 원리는 바로 이렇게 나와. 지금 여기 보니까 양이온의 전하량 써있고 음이온의 전하량 써있잖아. 이거 원래 뭐였냐? 양의 산화수, 음의 산화수라고 했죠. 그 합이 0이다 이런 뜻이지. 그럼 이제 조합을 해볼까 얘들아? CL 보이지? MG 보이지? 얘들 둘이 화합물을 만들면 화학식은 어떻게 되겠냐? 불러봐.
MgCl2. 다시 알루미늄 보이냐? 산소 보이냐? 얘들 둘이 화학식 만들죠. 얘가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알루미늄 2개면 전자를 몇 개 잃어버린 거야? 6개. 5가 3개면 전자 2개 얻었는데 그게 3개면 6개. 이해 갔어? 또 하나. 금속을 먼저 써주니 비금속을 먼저 써주니? 금속을 먼저 써주지. 그래서 니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놓고 얘는 이온결합이다. 누가 금속이야? A가 금속인 거야. 알았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A가 플러스 1일까요? 2일까요? 그냥 이렇게 이거만 보고 몰라. 알았니? 왜? 그냥 A, B는 전화가 1대1인 거 빼놓고는 A가 플러스 1까지 2까지는 몰라. 알았어? 무슨 말인지? 얘랑 전화가 똑같다고만 알 수 있겠지. 왜? 얘는 NaCl도 될 수 있지만 MgO도 될 수 있거든. 이해 갔어요? 그게 화학식을 만드는 원리다. 여기 이게 그 얘기야. 됐죠? 다시 우리가 배운 이온결합은 100% 뭐 해야 되고 화합물이어야 돼. 무조건. 그 다음에 무슨 원소가 반드시 포함된다? 금속 원소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맨 먼저 써야 되는 게 금속 원소다. 됐지? 그리고 전체 전하의 합은 0이 돼야 된다는 거. 이게 산화수의 합이지만. 알았지? 두 번째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얘다. 이 그래프 잘 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 얘가 있다고 치자. 양이온과 음이온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럼 서로 당겨지는 힘도 있겠고, 그치? 밀어내는 힘도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 반발력도 있고요. 반발력은 핵과 핵 사이가 반발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모두 전자 구름을 갖고 있잖아요. 전자 구름과 반발력도 있겠죠. 하지만 인력이라는 건 뭡니까? 양이온 전체 전하와 음이온 전체 전하가 당기는 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개의 힘이 공존한다는 거죠. 근데 두 개의 힘은 다 전기력이죠. 니네 전기력 이렇게 정의가 돼요. 전기력은 거리 제곱분의 두 전하량의 곱으로 정의가 돼요. 곱으로. 그때 인력이 됐든 반발력이 됐든 여기서 중요한 거. 인력과 반발력은 어떻게 구분하나 봐봐요. 핵은 무슨 전하였어요? 양이온이든 음이온이든 양전하였죠. 나트륨이든 염소도 모두 핵은 양전하였어요. 양성계밖에 없으니까. 그럼 양전하와 양전하 간의 반발력은 위에 분자가 뭐예요? 양의 값이에요.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그러면 전자 구름 간의 반발은 뭐가 될 거예요? 전자 각각의 반발력의 합이잖아요. 근데 전자 하나도 마이너스 1이고 또 다른 전자 하나도 마이너스 1이야. 둘이 곱하면 얼마 나와? 역시 양이 나와요. 양은 반발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둘은 양전하와 음전하가 곱하면 뭐가 뜰까요? 음전하 뜨겠죠? 그게 인력이라는 뜻이고요. 알았습니까? 벡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둘이 반발력이 됐든 인력이 됐든 간에 거리가 가까우면 둘 다 센 거죠. 근데 이온 결합 물질 입장에서는 얘가 뭐가 유리한 힘이에요? 이온 결합을 하기에 유리한 힘은 인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도 세고 반발력도 세거든. 거리가 가까우면. 근데 인력은 이온 결합을 안정하게 잡아둔다. 그래서 화학에서 세로축 이 에너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안정도예요. 안정도. 높으면 어떤 거죠?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정. 에너지가 높으면 불안정하다. 낮으면 뭐죠? 안정한 거죠. 여러분들 보호전자 껍질에서 배웠잖아. K, L, M, N 이 껍질이 있을 때 어디 껍질에 있는 전자가 제일 안정했어? K 껍질. 왜? 에너지가 제일 낮으니까. 에너지는 낮을수록 안정한 거죠. 그래서 인력은 끊임없이 안정화 쪽으로 가요. 왜? 가까울수록 힘이 세지니까. 근데 반발력은 어때요? 이온 결합을 방해하는 힘이잖아. 근데 힘이 점점 세지네? 그럼 불안정인 거예요. 불안정하고. 그래서 이 두 힘의
상호 힘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게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것이에요. 다시요. 이 지점의 역할이 뭐라고요? 인력과 반발력 0이 되는 지점이 아니에요. 최소가 되는 점이에요. 인력과 반발력이 최소가 되는 점. 그래서 이 빨간색의 화살표 가운데 있는 곡선은 두 힘의 상호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그래프를 잘 보세요. 빨간색 그래프. 여러분, 요거 인력 그래프랑 같아요? 반발력 그래프랑 같아요? 제가 그린 거죠. 인력 그래프랑 같죠. 그래서 여기는 인력이 우세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력 그래프가 비슷하게 움직여요. 근데 반대로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누구랑 같나요, 지금? 반발력과 좀 비슷하죠? 여기는 반발력이 우세한 지점이라고. 그래서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을 바로 이온 결합 거리라고 불러요. 여기 읽으시면 돼요. 이온 사이 거리 A 있죠? 여기 이온 간 거리예요, 이온 간 거리. 알았습니까? 조심할 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 거리가 A라고 2분의 1 A는 이온 반지름이니까 그건 아니에요.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자, 우리가 보통 봤을 때 NaF가 있고요. NaCl이 있어요. A는 누가 더 길까요? 1번, 2번. 이온 간 거리 누가 더 길까요? 우리가 봐야 될 건 얘가 아닙니다. 얘는 똑같이 있으니까 얘는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 대상이 아니고요. 플로린하고 염화이온이야. 플로린은 누구 따라가? 네온을 따라가지. 얘는 누구 따라가? 아르곤을 따라가지. 누가 더 뚱뚱해? 얘가 더 뚱뚱하다고. 껍질이 3개 필요하니까. 그럼 A는 얘가 당연히 긴 거야. 맞지? 근데 그것의 판이 나트륨의 이온 반지름이다. 그럼 이때는 나트륨 이온이 적고 이때는 크다는 얘기네?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건 그냥 이온 간 획간거리야. 그냥 획간거리. 그래서 저 A 값은 1번이 2번보다 작다. 이때만 판단하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 봐라. NaF, NaCl 전하량의 곱은 같고, 그지? 거리가 얘가 가깝네? 얘가 결합력이 더 세다라고. 이해 가서? 결합력이 더 가까운 애가 세다. 알겠죠? 그때 바로 요거. 그래서 여기 에너지, 요때의 에너지가 얘들의 각각의 결합 에너지인데, 지금 얘를 내가 NaC라고 그리잖아? NaF 어떻게 그릴래? NaF? 이렇게 그리는 거야. 봐. 거리가 더 가깝지? 거리 더 가깝고 에너지는 세지. 이렇게. 이해가니? 이게 NaF야. 왜? 거리 더 가깝잖아. 거리 더 가깝지. 에너지 더 낮다. 더 세다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센 거야. 이해갔니? 다시. 에너지는 아래로 갈수록 센 거야. 0을 기점으로 더 밑으로 내려갈수록 에너지가 얘를 끊으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라고. 그 다음에 거리는 더 가깝잖아. 이렇게 그린다고.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1대1로 본 거고, 실제 염화나트륨은 어떻게 존재할까?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덩어리로. 여러분, 이건 뭐만을 나타내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어떤 덩어리를 해석할 때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덩어리를 해석할 때. 자, 얘들을 계속해서 그리면 무한하게 그리잖아요. 그럼 소금 덩어리. 근데 왜 선생님은 이렇게 딱 그렸느냐? 요러한 규칙적인 배열이 어떻게 돼 있다? 계속 무한 반복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걸 단위세포라고 해요. 단위세포. 알겠어요? 이런 규칙적인 모습의 한 모양, 정육면체 모양을 단위세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나트륨이온 무수하게 들어있고 염화이온 무수하게 들어있죠. 근데 잘 보세요. 나트륨이온이 덩어리가 커요? 염화이온이 덩어리가 커요? 덩어리 크기. 여기는 이게 누구가 이게 염화이온이에요. 덩치 큰 놈.
그 속에 박혀있는 조그만 얘는 누구예요? 이게 나트륨이온입니다. 당연히 나트륨이온은 세트 1, 10번 네온을 따라갔고, 염화이온은 아르곤을 따라가기 때문에 염화이온이 좀 큽니다. 근데 얘들을 단위 격자에 딱 만들어 놓고요. 이 안에 있는 입자수를 이렇게 세잖아요. 1대1이에요. 1대1. 저 1대1로 들어있습니다. 알았어?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만 해석하면 좋겠다. 독립적이지 못하다. 결국 하나의 나트륨이온은 주변의 염화이온의 영향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십시오. 당연히 염화이온도 주변의 나트륨이온을 영향을 받겠죠. 이게 고체 염화나트륨이에요. 이때 여러분 이게 염소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이온 Cl-라고요. 얘는 Na 플러스고요. 그러니까 이런 고체 소금으로 있을 때 이미 얘들은 이온 결정으로 있는 거죠. 근데 얘가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화학 변화에 물리변화. 나트륨, 염화나트륨이 물에 들어가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으로 변하는 거 화학 변화에 물리변화. 근데 진짜 많이 들려 이거 물리변화야. Cl-와 Na 플러스가 붙어있다가 떨어지는 것 뿐이라니까. 근데 애들이 마치 나트륨하고 염소 기차가 물에 들어가서 나트륨과 염화이온이 되는 줄 알아. 근데 또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 다 대답해. 소금을 물에 녹이면 소금물 되지. 그 물리변화, 화학변화. 또 그것도 물리변화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유식한 말을 써가지고 염화나트륨의 고체 결정을 물에 녹였을 때 염화이온과 나트륨이온으로 나뉜다. 그럼 화학변화라고 해. 똑같은 말인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라.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은 무슨 결합이 있어? 이온 결합력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야. 이온 결합력으로. 근데 이온 결합력이 멀리 떨어진다고 결합력이 끊어지니? 그건 아니란 얘기지. 떨어져도 작용하는 힘, 중력 이런 것들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좀 더 이온 결합력이 약화될 뿐이지 화학 변화는 아니다. 만약에 애들이 화학 변화되려면 아까 봤잖아. 나트륨 금속으로 나오고 염소 기체로 나와야 돼. 알았어? 그래서 산화소가 0이 되어버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건 아니거든. 독립적이지 못하다. 알겠죠? 결정체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 자,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중에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외워야 될 게 있다. 지금 외워라. 목숨 걸고 외워. 목숨 걸고. 뭐냐? 전기, 전도성이다. 시험문제 진짜 많이 나온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체 염화나트륨인 상태에서는 절대 이온들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전류를 통할 수가 없어. 소금 전류 안 통해요. 그냥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그러면 니들 머릿속에 소금만 딱 떠올리고 푸세요. 소금은 도체일 때 우리가 좀 도체부터 처를 따지면 부도체에 가깝습니다. 액체나 그러니까 액체라는 거 아까 전기 분해할 때 용융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물에 녹이면 이온이 자유롭죠. 이온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전류를 통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A라는 어떤 물질이 있어요. 근데 전기 전도성이 고체일 때는 없더니 액체일 때는 있다. 그러면 이거 무조건 이온 결정이야. 알았어요? 얘는 무조건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자, 소금 외부에서 힘을 가면 부서지죠. 붉은 소금. 왜 그러냐? 양이온,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어느 한 열을 밀어버리면 양, 이렇게 되는 곳은 그 윗계열은 양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외력을 가해고 얘가 약간 움직이면 물리적으로 약간 움직이면 양이 돼버려요. 그래서 터져요. 반발력이 됩니다. 알았죠? 외부에 힘을 주면 부서진다. 녹류가 그러니 매우 높다. 근데 하나 딱 제동을 건다면 공유 결합보다는 약해요. 무조건. 공유 결합보다는 약합니다. 알겠죠? 정정기적 인력이라는데 여기 여러분들한테 요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내신에서. 수능에서도 가끔 보여주거든. 애들 영락없이 틀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아까 이온 결합력이라는 거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부르죠. 근데 왜 전기력이라고 안 하고 정전기란 말, 정이란 말 붙이냐? 양전을 떴다가 안 뗄 수도 있다, 뗄 수도 있다, 안 뗄, 이렇게. 우리 이거 비비면 정전기 일어나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온의 전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아니라 잠깐 뛴 전하의 힘으로 결합이 되어서 물질처럼 행동하는 걸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전기 인력이라고 부르고,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에 Q,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얘랑 비례하는데 이걸 우리가 매번 계산할 수가 없잖아. 이거 어떻게 계산을 했나? 그래서 얘는 이거에 비례한다라고 합니다. 알았어요? 이온결합 물질의 녹는점이 높으면 결합력이 세다라고 간주하라는 뜻이죠.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녹는 점이 과연 뭐 때문에 변하나 봤더니, 기억 니은 중에 이들의 곱이 더 우세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얘는 두 전의 곱이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잘 보세요. NaCl이 있다면 MgO가 있는 거죠. Al2O3가 있는 거고. 그럼 우리는 얘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의 곱이잖아요. 근데 얘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 2가의 곱이고, 얘는 플러스 3가 마이너스 2가. 그럼 얘가 훨씬 세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통 얘들이 1000도씨 미만이거든요. 소금 800도씨 정도 되고, 마그네슘 정도, 탄화마그네슘 정도 되면 2800도씨 정도 돼요. 얘들은 3000도로 넘어가거든요. 얘들은 보통 얘도 굉장히 크죠? 엄청 높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은 전하량의 곱이 큰 놈이 이온결합력이 세네요. 맞지? 자, 밑에 거 보세요. 이온과 거리에 있다는 걸 찾으려면 전하량의 곱이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얘로 표현한다. LiCl, NaCl, KCl. 그럼 니들이 봐야 될 건 누구니? 얘는 일정하잖아, Cl은. 그러면 리튬, 나트륨, 칼륨의 이온만 지름. 얘 누구 따라가냐? 리튬. 2번 헬륨 따라가고, 얘는 10번 네온 따라가고, 얘는 18번 아르곤 따라가잖아. 얘가 제일 뚱뚱하잖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다. 뭐가? 이온간 거리 알 것 없이. 맞니? 거리가 가까울수록 결합력 세다고 했잖아. 그래서 녹는 점은, R은 이렇지만 녹는 점은 반대야. 훨씬 세.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가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겠지. 전하량 곱은 큰데 이온간 거리는 NaCl보다 더 얘가 멀어. 그래도 얘가 더. 무슨 말이니? 전하량 곱이 이온간 거리보단 우세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너희들한테 녹는 점 누가 더 높아? 그러면 전하량 곱부터 찾아요. 그 다음에 전하량 곱이 같다면 뭐 찾는 거지 이제? 거리 찾는 거지. 그래서 당장 MgO하고 CaO를 보면 얼값은 이래. 근데 얘들 전하량 곱 똑같지? 그럼 녹는 점 누가 높아? 얘가 높아. 얘가 2800, 얘가 2800. 알았어요? 일단 뭐부터 봐라? 전하량 크기의 곱부터 구하라. 그게 바로 이온 결합력을 찾는 방법이다. 자, 이제 공유결합이다. 공유결합은 비금속 간의 결합이고, 그로 인해 얘들은 물질로 원소도 만들 수 있고 화합물도 만들 수 있는 애들이에요. 유일하게 이온결합은 누구밖에 존재하잖아? 화합물밖에. 금속결합은 원소밖에. 얘만 원소와 화합물을 모두 존재시킬 수 있는. 대부분 원소들은 어떻게 존재한다 그랬지?
이 정도로 존재하는 거지. 물론 단원자로도 존재하는 애들 많아. 알았죠? 그렇다면 이런 공유결합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자. 자, H는 외곽의 전자가 하나야. 또 다른 H도 하나야. 근데 이들 같은 비금속들은 서로 전자를 공유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알겠니? 그래서 오른쪽 수소도 헬륨의 전자 배치고 왼쪽 수소도 헬륨의 전자 배치인데, 이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지금 이 상태의 전자 구름과 이 상태의 전자 구름은 모습이 달라. 이때는 무한양으로 쫙 퍼져 있어. 근데 이때는 전자 구름이 이런 식으로 됐다고 쳐야 되나? 전자 구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 거야, 바운드리가. 전자가 움직이는 바운드리가 얘보다는 얘가 훨씬 좁아. 알았지? 얘를 우리가 전자 점식으로 이렇게 써. 자, 점 하나는 왼쪽 거고 X 하나는 오른쪽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나서 헬륨의 전자 배치, 헬륨의 전자 배치, 얘를 공유 전자 쌍이라고 불러. 쌍. 한 쌍이지? 얘를 이렇게 써.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구조식이라고. 그럼 너희들은 선 하나 있는 결합이 뭐라고? 단일결. 단일. 선 하나로 되어 있네. 그럼 선 하나는 전자 몇 개로 구성되어 있다?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면 이게 분자식이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냐? 그러면 이중결합이니 삼중결합이니 이게 다중결합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결합해서 저렇게 써있는 걸 한 방에 정리해 볼 테니까 잘 들어. 이걸 놓치면 뒤에 분자 구조에 작살난다. 알았지?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알려준 것만큼 하면 니들이 100점 나오는데 진짜 띵가띵가 치면 끝난다고. 잘 봐요. 이거는 혹시나 얘들아, 포스이 값하냐? 다 쓰면 공격값을 하니? 잘 받아. 잘 들어. 다 쓰고 옮겨라. 한 줄 꽉 채워 쏟는데 밑에 막 세 줄 서 있고 그러면 작살나잖아. 원소는 2주기를 쓸 거야. 시험 문제 너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일단 탄소. 탄소는 14적인데, 들어. 이거를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불러. 원자과 전자수가 4개 있다는 뜻이야. 다음에 질소는 15족인데 이렇게 써. 5개. 됐지? 선생님이 왜 전자를 이렇게 동서남북, 응? 12시, 3시, 6시, 9시로 이렇게 그랬을까? 보기 편하라고 된 건데, 이렇게 되면 이 전자가 이 주변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몇 개 오면 돼? 4개. 얘는 몇 개 오면 돼? 3개. 이해하니?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자, 산소는 16족이죠?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얘는 전자 2개만 필요한 거야, 지금. 그 다음에 플루오린은 17족이죠? 하나만 필요하죠? 여러분, 수소는 뭐예요, 그냥? 1주. 자, 이때 얘가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수소수. 다시 말해서 수소, 맨 밑에 있는 수소와 공유결합 가능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대학교 들어가면 이거 원자과라고 해요. 원자과 전자수가 아니에요. 원자과. 얘는 몇 개가 필요하냐? 값어치 4개가 필요합니다. 얘는 3개, 2개, 1개. 그럼 이게 뭘 나타내 주느냐? 이게 바로 분자 단원에 가서 구조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것들이 취할 수 있는 구조의 식이 있습니다. 이 4라는 얘기는요, 이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조식까지 선을 그렸죠? 이수식이가 4개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 4개가 이런 식으로 4종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해요. 봐요. 이 구조식을 가만히 보세요. 주위에 원자가 몇 개 와서 붙겠어요? 4개가 와서 붙겠죠? 이거 스테링 넘버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스테링 넘버라 해가지고 분자의 구조를 측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숫자가 있거든요. 탄소는요, 단일 결합을 4번 할 수도 있고요. 자, 얘는 주변에 원자가 몇 개가 와서 붙겠어요? 3개가 와서 붙습니다. 알았어요? 3개가 와서 붙는데, 이런 건 이제 SN 넘버 자체가 3이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가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런 걸 다중결합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얘와의 공통점 뭡니까? 2라는 거죠. 2. 주변의 원자가 2개다. 다음에 3이라는 말은 뭐를 의미해요? 자, 이겁니다. 보세요. 얘는 수소가 와서 3번만 결합하면 안정한 전점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3이라는 숫자와 마찬가지로 구조식도 종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처럼 반듯하게 안 그렸을까요? 이게 있다는 겁니다. 비공유 전자쌍이. 외워놓으세요. 여기 비공유 몇 쌍이 있어요? 한 쌍. 여기 몇 쌍이 있어요? 2쌍. 여기 몇 쌍이 있어요? 3쌍. 이것도 시험에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알았죠? 그럼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은 2단원에서 탄소는요, 홀전자수 몇 개라고 배웠어? 2개라고 배웠습니다. 질소는 3이고. 알아요? 산소는 2고요, 다시. 근데 왜 여기서는 홀전자가 이렇게 4개로 보일까요? 이런 걸 분자 오비탈이라고 배워요. 여러분들이 보면. 원래 탄소는 1s2, 2s2, 2p2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홀전자가 2개밖에 없는데 주변에 안정한 전자 배치를 위해서 얘들이 혼성 오비탈을 만드는데요. 수소가 다가올 거예요. 수소가 다가오면 수소도 구름을 갖고 있죠. 전자구름. 전자구름끼리 반발이 심해집니다. 그럼 가장 안정한 형태의 오비탈 형태를 취하게 돼요. 그럼 어떠냐? 자기도 모르게 들뜬 상태로 변해버립니다. 원래 바닥 상태였다가 얘가 틀어져 버리면 이게 들뜬 상태가 돼버리는데, 그런 형태로 결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구조식을 갖게 됩니다. 알았어? 그래서 지금 질소도 마찬가지. 얘는 원래 홀전자가 3개라 애들이 분명히 3개 만세하고 끝나는데 이거 혼성 오비탈이에요. 그래서 얘들 둘이 이런 모습이 되면 입체예요. 혼성 오비탈이 되어야만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 들뜬 상태가 되어야만이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얘들은 입체형이다라는 것을 나중에 배웁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산소는 몇 개 있겠어요? 구조식이 2개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본 걸로 여러분들이 뭐를 알 수 있느냐? 듣습니다. 플루리는 당연히 하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플루리는 여기에 결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겁니다. 플루린 결합 못합니다. 그럼 여기는요? 못 들어가요. 여기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선 하나하나 여기에만 플루린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수소 마찬가지입니다. 수소는 오히려 비공유전성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전자 점식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서술형 나온 학교는 그걸 그리라고 나와요. 알았습니까? 일단 이걸 옮겨 적어요. 이거 보면서 선생님 설명을 들어. 알았니? 이거 잘 보고 써놓고 보고 설명을 들어.
구조식을 가지고 어떻게 전자점식을 찾는지 순서를 알려준다. 거기에 보면 그 순서에 대한 얘기들이 밑에 써있긴 한데 잘 들어봐. 이걸 알아야 너희들이 구조식 속에서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을 찾아서 분자식을 예측할 수가 있다니. 여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요거 찾는 법이 조금만 하면 속도가 되게 빨라지니까 잘 봐. 먼저 화학식이 주어질 거 아니겠냐. 분자식이 주어질 거예요. 루이스 전자점식은 공유결합 물질에서만 쓸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이온도 루이스 전자점식을 쓸 수는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 공유결합 물질인 분자의 전자점식을 그리는 거니까 분자만 예로 든다. 분자식 내에서 중심 원자를 자, 지금 하는 거는 중심 원자가 1개짜리야. 2개짜리도 괜찮아. 알겠지? 1개짜리를 예를 많이 든다. 그럼 이 중심 원자의 조건이 뭔데? 아까 그 숫자 보였지? 432. 그 숫자가 제일 큰 애가 무조건 중심 원자다. 알았니? 수소와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지. 숫자가 제일 큰 애, 4가. 그러니까 탄소가 있으면 걔가 중심 원자고 탄소가 없다면 질소야. 알았지? 두 번째야. 중심 원자를 제외한 원자 수를 이용하여 구조식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얘들아, CH4이면 누구 선택할래? 중심 원자는 탄소잖아. 탄소를 채우면 H가 4개지. 그럼 맨 첫 번째 구조식을 선택하면 되는 거야. 이해갔지? 근데 이런 경우 H, C, H5면 C를 중심 원자 잡고 C를 빼내면 누구누구만 남아? H하고 H하고 O만 남지. 몇 개? 3개지. 그럼 두 번째 구조식을 찾으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근데 중요한 건 H는 선이 하나인 데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지. 왜? H는 1밖에 못하니까. 그럼 이중결합 있는 곳에는 누구를 놓을 거야? 산소를 놓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했니? 됐어? 다시 말하면 질소는 3중에도 들어갈 수 있고 3이니까 2중도 들어갈 수 있고 단일도 들어갈 수 있는 반면 산소는 3중에 못 들어가. 2중이 최대야. 그 다음 단일. 그럼 플루오린이나 수소는 무조건 단일에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알았지? 세 번째. 자, 구조식에 이것은 공유전자 몇 쌍에 속한다? 알았니? 그 외 비공유 전자쌍은 이렇게. 예를 들자, 질소는 이렇게 비공유. 알지? 질소는 비공유 1쌍. 산소는 몇 쌍? 2쌍. 자, 클로린은 몇 쌍? 3쌍.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물어보자. 루이스 전자점식은 족은 알 수 있지만 주기는 몰라. 예를 들어서 이거 몇 쪽이야? 17쪽이지. 그럼 얘들은 얘일 수도 있지만
2일 수도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플로린이 세 쌍이다. 염소는 몇 쌍일까? 역시 세 쌍일 거야. 같은 17족이니까. 황은 몇 쌍일까? 역시 두 쌍인 거야. 같은 족이니까. 이는 한 쌍이다. 같은 족이니까. 이해가니? 그래서 전자점식으로 바꾸면 돼요.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 우리가 주변에 많은 거 시옷자도 시옷. 중심 원자가 누군가? 탄소지. 저거. 주변에 원자가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러면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 구조식이야. 얘네 보면. 근데 네 번째는 삼중결합이 들어있잖아. 그럼 산소한테 안 맞으니까 이거야. 그리고 산소를 표현해. 여기가 2번이야.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 뭐를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자, 이걸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바꾸면 얘들은 요걸 표현했잖아. 그러면 여기만 점으로 바꿔주면 돼요. 이러면 끝나. 됐냐? 선 하나는 전자 한 쌍으로. 그렇다면 CO2는 이렇게 한다. 그럼 H2는 어떻게 할래? H2는 5가 중심 원자다. 맞지? 수소가 2개 있으니까 얘는 볼 것도 없어.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이렇게 밖에.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을 표현해보자. 수소는 없으니까 이거야. 끝이야. 자, 이걸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표현하면 비공유는 이렇게 포함되고 그 다음에 공유가 이렇게. 그럼 끝이다. 그럼 요것도 한번 보자. 요거 보세요. 중심 원자가 무조건 산소고 플로린이 2개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비공유를 표현할 때 이러고 끝나면 안 되지. 플로린도 있잖아. 우리가 몇 쌍씩 갖고 있어? 3쌍씩 갖고 있으니까 다 표현해줘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역시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의 완벽한 표현도 해줘야 돼. 하고 이 사이에도 이렇게 표현한다. 옆에 됐니?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시험에 내느냐? 자, 공유 전자쌍분의 비공유 전자쌍 수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니들은 이거 표현할 때 이렇게 그려서 보는 것보다는 이게 편하다는 거야. 왜? 공유는 선의 숫자를 세면 되잖아. 몇 번? 4분의 맞지? 비공유 몇 쌍 있어? 몇 쌍? 이렇게 1 나와. 얘는 공유 2분의 비공유 몇 쌍 있어? 2쌍. 1 나와. 얘는 2분의 비공유가 몇 쌍 있냐? 6쌍이에요. 8쌍이 된다? 이거 샀어. 이해 갔어? 이거 살짝 뒤집어서 나와. 여기까지 됐지? 자, 이제 대문자가 3개 있는 거 찾아보자. 이런 애. 중심 원자는 당연히 누구냐? 탄소지. 그리고 선이 당연히 2군데잖아.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구조식이야. 근데 거기서 세 번째 구조식은 이중결합만 2개 있잖아, 양쪽으로. 플로린이 절대 못 들어가. 그래서 하나 있는 거. 여기 질소를 갖다 놓으면 끝난다. 그럼 비공유를 표시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됐냐? 그럼 이거대로 얘기하면 공전 얼마? 4분의 비공전 얼마? 4. 이것도 이해. 이해 갔죠? 그리고 여기다 점을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자, 비공유는 이렇게 써주시고, 공유를 표현할 때 단일이야 당연히 이렇게 쓰는 건데, 삼중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아셨죠? 쌍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에
폼알데하이드라고 하죠. 세집 종목은 세 개는 얘밖에 없잖아요. 구조식이 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H 넣고, 맞죠? 여기는 O를 넣으면 되는데 비공이 어디에만 있어요? 여기에만 있죠. 얘는 몇 분의 몇이에요? 그럼? 4분의 2가 됩니다. 이해 갔죠? 어떻게 표현해요? 이게 뭐지? 뭐 이러겠죠? 어떻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거부터 합시다. 수소, 산화수 얼마야? 플러스 1. 산소는? 그럼 CL은? 플러스 1이야. 그지? 산화수는 전기 음성도차 때문에 생기는 거라 했잖아. 쫄지 말라고. 5를 적어. 주변에 언제 두 개지? 그럼 얘밖에 없어요. 하나에다 못 쓰고, 하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만, 비공유가 몇 쌍이 된 거죠? 그러면 5쌍이 됩니다. 5쌍. 그래서 2분의 5가 다 됩니다. 이해 갔어요? 구조식 그릴 수 있겠죠? 가끔. 이거는 한 7, 8년 전에 서대중고등학교 애들이 시험 문제 나온 거거든. 이걸 쓰라고 나온 적 있어. 니네가 한번 표현해봐. 일산화탄소. 이게 좀 달라. 지금 우리가 그린 거랑. 니네 탄소는 점이 몇 개 있어? 4개 있지. 산소는 점이 몇 개 있고 6개 있잖아. 이 둘을 합쳐서 탄소도 옥대 규칙을 만족하고 산소도 옥대 규칙을 만족할 수 있는 전자성이 어떻게 배열이 되야 될까? 탄소는 4개, 산소는 1개. 어떻게 배열돼야 되냐? 잘 봐. 그냥 봐도 이게 정답이었어. 무슨 얘기냐? 봐라. 탄소가 이렇게 있고 산소가 이렇게 입니다. 그럼 왼쪽도 8개, 오른쪽도 8개 됐지. 여기서 이 빨간색은 일방적으로 산소 쪽에 다 준 거 아니야? 저런 걸 공유결합 중에서도 대위결합이에요. 한쪽을 일방적으로 준 거야. 알았어? 그런데 옥대규칙에 만족하잖아. 이런 거 가끔 하나 생각해놔. 학교 선생님께서 한번 써주신다면. 알았어요? 루이스 전자점식 그리기 다 봤지?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너네들 만약에 중심원자가 2개는 어떻게 됩니까? 2개는. 이거 오늘 마스터해. 그래서 선생님이 프로젝터 끄고 준비한 거야. 외워, 이거. 어디다 써놓고라도 외워라니? 자, 중심원자 2개짜리 여기까지가 수능에 나오는 거고, 내신에도 100% 나온다. 얘가 중간중간에 껴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건데, 니들한테는 요 3개만 나온다. 외워버려. 잘 들어. 탄소는 1단원에서 어떤 친구들의 선생님들이 중에서도 좀 신중하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써주거든. 자, 얘는 기본식이 얘야. C2H4. 얘가 기본이야. 저 실험식이 뭐냐? CH2지. 저 CH2의 실험식은 모든 탄화수소에 다 있어. 그러니까 C3H6, C4H8은 모두 있다는 소리야.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그려보면 봐봐. 자, 그리는 거 간단하다. 탄소 2개를 놔야 해. 그리고 이게 반드시 짝수야. 그럼 몇 개씩 나눠요, 양쪽으로? 2개씩 나눠. 그럼 니들이 본 구조식은 이거 있었죠, 거기. 그치?
그럼 니네 짝대기 몇 개 그려지냐? 저게 6개지. 저게 공유 전자상의 숫자야. 이해하니? 그럼 얘가 최대로 수소를 포함하려면 어떤 식이 되냐? 얘가 돼. 몇 개 많아졌어, 수소가? 2개 많아졌지? 그러면 얘는 양쪽에 수소를 몇 개씩 뿌려? 3개씩 뿌려, 이렇게. 그러면 가운데 얘들은 단일 결합을 만드는 거야. 자, 짝대기 몇 개가 됐어? 7개 됐지? 들어봐. 얘가 기준이라고. 요 합치니까 얼마야? 6이지? 이게 짝대기 숫자야. 그래서 얘는 짝대기 숫자가 몇 개가 됐어? 7개가 된 거지. 몇 개 많아졌지? 수소? 2개 많아졌잖아? 그러면 불포화가 되면 2개 저거 얘가 다야. 그럼 얘 몇 개일까? 짝대기. 추론해봐. 5개야. 볼까? 탄소. 양쪽에 수소 하나씩 뿌려. 몇 중계라? 3중계. 이래야 4가 되니까. 이해하니? 됐지? 이렇게 보면 여기다가 수소 빼고 플로린 집어넣으면 바로 공전분의 비공전이 되는 거야. 바로. 자, 이제 탄소는 자 중심원자 2개짜리가 수소 개수에 따라 몇 개의 분자식을 만들어내? 3개 분자식을 만들어내지. 선이 4개 나오는 애들이 특징이야. 그럼 선이 3개 나오는 질소는 이 3종류를 다 못 만들어. 몇 종류만 만드느냐? 질소는 얘가 중심원자야, 얘가. 이게. 자, 그럼 N을 써. 근데 얘는 이미 이게 있잖아, 이게. 맞지? 그래서 수소를 아래로 내린다고. 전자 구름 때문에. 저희가 밀리니까. 그럼 여기다 뭐 그리는데? 이 중이야. 됐죠, 이렇게? 그럼 얘는 선이 몇 개냐, 총? 왜 내가 기준이라고 하는지 알겠지? 아래쪽부터 더하면 돼. 분의 4개. 그러면 수소가 최대로 붙으면 이건 붙으면 2개. 2개 많아지는 거야. 무조건. 부조식대로. 그러면 질소를 그리고 수소를 4개를 양쪽으로 2개씩 뿌리면 가운데는 하나 이거야. 왜? 질소는 선이 3개 나오니까. 비공유선 그리고 이 끝이야. 그럼 얘가 4개면 몇이야? 5개. 이게 끝이야. 더 이상 없어. 잘 봐, 이제. 탄소가 3개고, 중심원자 2개짜리가 질소가 2개야. O는 몇 개 있겠냐? 하나밖에 없어. 뭐가 있나 봐. 얘밖에 없다. O, H2, O2. 가산화수소지. 그럼 양쪽에 수소를 뿌리면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왜? 산소는 선이 2개 나오니까. 요렇게. 자, 이래 버리면 나왔지? 얘는 선이 그냥 3개. 그럼 시험 문제 이 6개를 모두 장난치고 나오는 문제도 있고, 요즘 트렌드가 요거만 나와. 요 3개만. 몇 원자 분자냐? 4원자 분자. 니네 4원자 분자는 또 누가 있겠냐? 중심원자 하나에다가. 얘들도 4원자 분자이더라. 얘도 4원자 분자야. 그러면 이거 빼고 뭐 있느냐? 없어. 4원자 분자가 이거 빼고 없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4원자 분자가 될 수는 있지만 얘는 지금 대문자가 몇 개냐? 3종류잖아. 근데 이건 대문자 2종류잖아. 지금 2종류에서 4원자 분자는 이렇게 4개밖에 없어서 무조건 중심원자 4원자 분자인데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다, 2개 더 있다 그러면 중심원자 2개짜리구나 눈치를 채야 돼. 그리고 들어가지 않으면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서 막 헤매다가 진리로 그러고 집에 오라. 알았니?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거 분자식에서 되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하나, 여기에 보면 단일 결합으로만 된 애들 있지. 이런 걸 일반적으로 탄소화물에만 쓰는 말인데 포화탄화수소라고 해요. 단일 결합만 있으면 포화탄화수소고, 이런 다중결합이 들어가게 된 애들을 불포화라고 부른다. 알았죠? 참고로
그래서 너희들이 대학교 가잖아? 그럼 얘를 이런 애들 봐봐. 구조가 이거잖아. CNA H 이게 기본식이거든. 봐봐. CH2가 기본식이겠잖아. 요거보다 요게 더 많지. 그럼 얘는 뭐라고 쓸래? 이렇게 쓰겠지. 그래서 얘를 알켄유라고 불러. 알켄. 얘를 알케인이라고 불러. 얘를 알카인이라고 불러. 그래서 니들이 나중에 메타, 에타, 프로파, 뷰타, 펜타라는 라틴어 접두사가 있거든. 그걸 붙이면 메테인, 에테인, 프로테인 이런 것들이 포함. 메텐은 없어. 참. 탄소 2개짜리 불포화가 없고 에텐, 프로펜, 뷰텐 이러면 불포화 이중결합이 있는 애들. 에타인, 프로파인, 뷰타인 이러면 3중결합이 있는 애들이라고 배워. 대학교 가면. 알았냐?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이거야. 잘 봐. 이거 아래 진짜 더하면 얘 된다고 그랬잖아 내가. 그러면 요런 거 한번 봐봐. 얘 공유전자 몇 쌍 있겠어? 18쌍 있다니까? 아래 전자 더하는 거라니까? 됐냐? 18쌍 있어. 그럼 포화탄화수세는 몇 쌍 있을까? 공유전자가 요 포화탄화수 뭐가 돼? 14가 된다니까? 2 더하는 거라고. 얘가 18쌍이야. 그럼 얘 몇 쌍? 19쌍이라니까. 하나 더 많다고. 그럼 얘보다 불포하면 어떻게 더 불포하면 이게 되겠지. 얘는 17쌍이 된다. 알았냐? 10개짜리. 이게 몇 쌍일까? 이거랑 같은 애들. 30쌍이 되겠지? 그럼 그 위에 있는 C10H K2가 되겠지. 걔는 31쌍이 되는데 나중에 조금 숙달이 되면 애들이 이거 곱하고 그래서 3 곱하면 끝나. 3 곱하니까 뭐겠어? 6이 여기 3 곱하면 18, 여기 3 곱하면 30, 31, 30, 20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았냐? 선생님이 만들어낸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조금 규칙성 있게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인 거지. 그럼 내가 이제 준비한다. 얘 공유전자쌍분의 비공유전자쌍 얼마나 없죠? 자, 공유전자쌍 얼마? 6분의 이렇게 하는 거야. CF2잖아 얘들. 실험식이. 플로린밖에 비공유 안 갖고 있지. 플로린 몇 쌍인가 봐. 3쌍이지? 비공유 3쌍이잖아. 그게 4개면 2 남아요. 이거야. 알겠지? 근데 이런 연습들을 하지 않으면 100점은 얼어주고, 알지? 이런 걸 연습을 해야 돼, 이쪽에서는. 알았지? 됐지? 꼭 중심문제 2개짜리까지 싹 외워놔라. 알았지? 저걸 알고 있어야 분자식에 가서 좀 편하다, 니네들. 공부하는데. 알겠냐? 한 장을 넘겨봐. 자, 거기에 보면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이라는 게 뜰 거야. 맞아? 아니, 한 장을 넘기라는 게 아니라 나만 넘기고 니들은 밑으로 내려가야지. 진짜 막 그렇게 하면. 자, 밑으로 내려갔어? 네.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은 제일 먼저 우리가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에서 배운 게 있었지. 뭐 있었냐? 전도성. 얘는 전자를 공유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전자가 움직이게 하는 게 못 움직이지. 그래서 고체, 액체, 수용액이든 모두 전류를 통하지 않는다. 알았냐? 그런데 야, 내신에서 가끔 내는 게 하나 있어.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도 어떻게 전도성이 없고 액체일 때도 전도성이 없어. 근데 물에 녹였을 때 전도성이 있는 애들이 있어. 걔가 누굴 거야? 그게 아레니우스의 산이라고. 공유결합 물질은 물에 들어가서 이온화된 애들. 그게 결합의 극성에 가서 내가 얘기를 해줄 거야. 여기서는
공유결합 물질이 알았니? 두 개로 나뉜다는 것만 알아. 공유결합을 한 물질이 두 개로 나뉘어. 왜? 유일하게 공유결합한 물질만 봐라. 독립적이다, 비독립적이다로 나눌 수 있어. 독립적인 애들이 누구냐? 그게 분자야.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는 애들. 비독립적이다, 이게 공유결정, 분자결정, 이런 거야. 공유결정은 힘 자체가, 얘는 분자간 인력이거든. 근데 얘들은 공유결합력이야. 차이가 뭐냐? 우리는 공유결합력을 구조식으로 이렇게 선으로. 아까 봤지? 이 선하는 뭐였어? 공유전자 한 쌍이었지. 이게 공유결합력이야. 근데 분자간 인력은 이렇게 표현한다. 뭐냐 이거? 점선. 이거 끊어지면 물리변화. 물분자와 물분자 사이가 이렇게 서로 멀어지, 이게 분자간 인력이야. 근데 얘는 이거 끊어지면 화학결합이야. 다시 말해보자. 실제로 너희들을 보면 분자 결정이라는 말 애들도 선은 있지, 결합 내에. 예를 들어볼게. 이런 게 있잖아. 근데 물분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지, 이렇게. 그럼 우리는 이걸 무슨 결합이라고 그러니? 공유결합이라고 불러, 저걸. 그럼 이건 뭐라고 그러니? 이걸 분자간 인력이라고 부른다고. 기억을 한 물질 중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은 니은이 있어. 근데 공유결정은 기억만 있는 애들이야. 그게 누구냐? 바로 다이아몬드나 흑연, 석영 같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계속 이렇게, 알았냐? 무한히, 이런 식으로 무한히 손으로만 쭉 계속 연결되는 애들. 그거 엄청 녹는율이 높아. 3,800 이상이야. 5,000도 있고. 흑연은 어떠니? 흑연은 이렇게 생겼어. 근데 니네 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냐? 탄소는 원래 선이 몇 개 나오냐? 4개 나오잖아. 이게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지? 전자 하나가 자유전자처럼 이렇게, 얘 흑연이 판상구조거든. 흑구모같이 잘 부서져. 근데 니네 연필심으로 쓰는 거야. 전도성이 있어. 흑연만 유일하게. 그러니까 니네 나중에 어디에서 통합과학 시간에 니네도 배웠지. 신소재라고. 거기 보시면 플로렌이라든가 동소체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배우거든. 플로렌이나 아니면 탄소 나노튜브나 그래핀이나 이런 거 보면 선이 3개 나온 탄소들만 쭉 이루어져서 이게 전도성이 있어, 걔는. 알았지? 우리가 보는 건 니은으로 결합된 물질들이 누구라고? 분자결정들이야. 그러니까 독립적인 분자로 구성된 거니까 결합이 엄청 약해. 왜? 적어도 우리는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중에 공유결합 최고 세는 거 배웠어. 이온결합도 매우 높다고 배워.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배우는 금속결합도 화학결합 중엔 제일 약한데 얘보다 강해. 니은보다. 그래서 화학결합이니까. 알았니? 야, 물이 니은을 끌어내서 수증기가 되는데 온도가 몇 도씩 필요하지? 100도씩 필요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센 결합에 해당되거든, 100도씨도. 근데 어차피 분자간 인력이기 때문에 물리변화야. 자, 여기 있는 분자간 인력, 점선으로 결합된 애들. 이런 애들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승화성 물질들이 많아. 드라이아이신의 아이오딘, 나프탈렌 이런 것들은 승화성이잖아. 그지? 물은 그 중에서도 수소결합이라는 분자간 인력의 독특한 결합이 있거든. 그런 결합을 함으로 인해서 그나마 결합이 좀 센 편이에요. 그래도 금속결합보다는 약하고. 알겠어요? 자, 다시 공유결합을 하는 물질은 2개로 나눌 수 있어. 분자결정과 원자결정 혹은 공유결정이라는 거야. 이온결합은 그냥 이온결정이야. 알겠지? 얘들만 독립적이다 비독립적이다 그 차이 때문에 결정이 2개로 나뉜다고 알아도. 중요한 건 고체일 때든 액체일 때든 전도성은 없어. 고체일 때 없다가 액체일 때 있는 애가 이온결정이고 둘 다 없다고.
흑연은 잘 안 나와. 알았지? 자, 이제 마지막 결합이 누군가 봐라. 바로 밑에 바로 금속 결합. 니들 금속 결합 그러면 100% 뭐라고 했어 내가? 원소라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된대요. 화학식. 이해가니?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Na, Mg, Fe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들은 어떤 힘이냐? 별 커다랗게 뭐 이게 중심 양이온이야. 이것들을 중심 양이온이라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자유전자라고 불러. 자유전자. 여기서 자유전자만 화살표가 있고 중심 양이온은 가만히 있잖아. 그지? 자, 금속 양이온은 중요한 거야. 전기장, 자기장에서 움직이지 않아. 만약에 이게 이온 결합이었다면 양이온은 음극으로 끌려가고, 알았어? 자기장을 걸어주면 얘도 움직여. 뭐에 의해서?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 양이온들이 움직이는 방향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거든. 근데 전류가 흐르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전류하고 자기장은 90도 관계거든. 그 90도 관계로 영향을 받아서 자기장에서도 양전화, 음전화를 띈 애들은 움직이게 돼 있어. 그러나 금속 결합의 양이온은 절대 안 움직인다. 전자만 움직여, 전자들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 전자가 자기께 아닌 거야. 얘가 쓱 도망가서 얘가 양전화를 딱 띄는 순간 다른 전자가 와. 그럼 자기가 원래 안 잃어버린 줄 알고 착각하는 것이. 그렇게 전자들을 계속 서로 공유하면서 양이온 형태로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전자들만 중구난방으로 움직이다 전기장이 딱 걸리잖아? 그럼 이 전자들이 모두 양극을 향해 싹 움직여. 알았어? 그래서 얘는 고체, 액체, 전도성이 좋아. 더군다나 이 전자는 열도 움직일 수 있거든, 열도. 열 전도성, 전기 전도성. 또 이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면 물리학에서는 얘가 전도띠를 움직인다고. 전도띠에서 자유조절 움직이거든? 그럼 외부에서 빛을 받잖아. 그럼 그 빛에 의해서 뭐를 해? 들뜨기도 하고 다시 바닥 상태로 돌아가기도 해. 그때 약간의 가시광선이나 무슨 빛을 방출하거든? 그래서 모든 금속들이 고유한 광택이 있어. 반짝반짝하는 거. 알았어? 그래서 그거는 고유한 광택을 나타내는 놈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 중심 양이온이 유일하게 움직일 때가 하나 있어. 언제냐? 외부에서 힘을 받을 때. 어떤 거냐? 그런 거 넓게 피는 걸 전선이란다. 니네 뭐 부추전, 해물파전, 아시죠? 녹두전, 감자전, 넓게 피는 게 전이야. 전성이 뚱뚱 두들겨서 넓게 피면 양이온들이 거리가 멀어질 수는 있어. 알았지? 또 하나, 유연성이라는 게 연성, 쭉 뽑아내는 거, 넓게 길게 뽑아내는 거. 그때도 양이온들 간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어. 위력을 가하면 양이온들 간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거. 알았지? 오히려 전기장, 자기장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금속 결합의 물질 특징 밑에 바로 보이지?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라는 건 이건 화학 결합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반적 성질이고, 요 세 개 있지? 요 세 개는 자유전자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고, 또 하나, 전성, 연성. 요때는 중심, 변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 전기장, 자기장에서 절대 중심 양이온은 안 움직인다겠다. 알았니? 외력을 가했을 때만 요들의 사이가 벌어질 수 있다. 알았어? 요런 얘기야. 지금 그 다음에 문제들 있지? 그치? 그것들을 풀어오고요. 자기가 적어도 40문항은 풀어오는데, 맨 앞에서 풀지 말고요. 맨 뒤부터 거꾸로 오면서 푸세요. 알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남는 친구들이 앞에서 풀어갑니다. 저는 선별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알겠죠? 고생했어요.